평상시에 수업시간 하는 이야기는 잘 안 듣다가 주말에 쉬어라. 그 말은 졸라 잘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주말도 쉬지 마. 주말에 너무 펑하니 비어있는 애기들이 많더라고. 자, 16강 보면은 단어부터 봐보면 16강이 아니라 테스트 2. 테스트 2의 16번. 단어점 펴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수능 특강 영어 영역편 단어 시험은 다 끝낸다 했지. 그러니까 5강씩이야, 5강씩. 5강씩 봐가지고 1강부터 5강, 그 다음에 6강부터 10강 이런 식으로 다 보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제대로 내가 직접 채점할 거기 때문에 이건 뽑아서 볼 거야. 중요한 질문들만 뽑아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충분히 연습했을 거라 생각하고, 지난주에 16장 테스트 2의 16번 또 봐보면 단어가 영어 영역편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지는 않아. 기본적인 단어들이고. 자, 이 16번 문제를 보면 단어가 먼저 나왔지. abstract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 조심해.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abstract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형용사로만 알고 있어. 형용사로 추상적인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알고 있고, 반대말로 구체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concrete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건데, 그것은 순전히 형용사의 의미일 뿐이다.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때 혹은 명사로 쓰였을 때는 동사이자 또 뭘로 쓰일 수 있다고? 명사로 쓰일 수도 있다고 해. 동사로 쓰이거나 명사로 쓰였을 때는 무슨 뜻이냐면 축약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고, 축약하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 abstract라는 식의 단어가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대학원 논문은 나중에 니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게 됐었을 때 대학원 논문은 뭘로 써야 되냐면 영어로 써야 돼. 그래야 통과가 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그걸 이제 번역비를 주고,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줘야 돼. 그러고 나서 그걸 영어로 바꿔주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 받고 이제 영어로 일단 논문을 썼어.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알아? 발표도 영어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야. 이게 나머지 잡대들은 아니야, 지금이. 그런 잡대들은 아니고, 좋은 대학 가게 되면 전부 다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고, 그 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그 영어에 능숙한 사람들이겠지. 그 외국인 교수들도 와서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그때 보면 논문에서 맨 앞장이 abstract라고 써져 있다고. 그게 뭔 말이냐면 이 논문의 요약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에디터라고 하는 것은 에디트가 편집하다는 뜻이기 표현이기 때문에 에디터는 편집자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매뉴스크립트 원고고, 노티스 통지 공지라는 뜻인데, 얘가 나중에 옆에다 써놔. 어디에 나오냐면 수능 특강 독해편에 보면은 노티스가 어떤 표현으로 나올 때가 있냐면 give in notice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그때는 사임장을 제출하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여. 노티스가 사임장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사표, 한마디로 사표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shift는 바꾸다, 전환하다. verse는 운문. 운문이 뭐지? 운율이 있는 글. 그러니까 시와 같은 것들을 운문이라고 하고, 반대말은 prose라는 표현을 쓰지. prose가 뭐야? 산문이라는 뜻이야. prose. 얘가 산문, 그 다음에 verse가 운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remark는 논평하다, 의견을 말하다, essence, 본질, 정수란 뜻이고, convert A into B, 무조건 into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으면 굉장히 큰 이것은 힌트가 돼. 왜냐면 into는 무조건 앞에가 변화하기 전, 뒤에는 변화한 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into가 나왔을 때는 그 앞에 어울리고 있는 동사 자체가 변화를 의미하는 동사가 될 것이고, 따라서 A into B, A가 B가 되었다는 뜻의 표현을 해석하면 돼. 무조건 그래, into는. change A into B, turn A into B, 이런 식으로 into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야. 자, 16번 질문 보면, 저기 켜졌냐, 히터? 내가 참 착한 선생이어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누구 추울까봐 히터를 켜놓거든. 너무 덥더라 이제 요즘에는. 내일부터 안 켜놓게. 자, 16강은 별표 3개. 왜냐면은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야.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고, 즉 작년 EBS 책에 있었던 지문이다 이 말이야. 누차 강조했지만 작년 EBS 책에 나왔던 지문이 그 다음 연도에 한 15개 정도는 출제가 됐는데, 걔네들은 모의고사에 반드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실제 수능에 다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고, 얘는 지금 테스트 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야.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 문법적 오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작년에 EBS에 전화해갖고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치더라고. 그러니까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또 까먹었던 것 같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EBS 책에 나와 있는 지문 가운데서도 문법적 오류가 굉장히 많고 교과서에 지금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게 4,100몇 개인가? 그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지문들이 꽤 많아. 근데 여기도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내용은 굉장히 좋아. 가보자. Indeed, 사실 Abstracting is difficult. 요약이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For people, 사람들에게. In every discipline. discipline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훈련 내지는 규율이란 뜻인데 얘가 EBS에서 어떤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고? 학문 분야란 말로 많이 쓰인다고. 그러니까 과목이라고 해석하면 돼. 한마디로. 모든 과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약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Many famous novelists, 많은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러면 많은 유명한 소설가가 갑자기 모든 학문 분야의 애시관계로 등장했기 때문에 주제문은 뭐가 주제문이 되지? 방금 해석했었던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단 주제문이다 라고 표시를 하면 돼. 왜냐하면 빈칸 문제는 주제문만 찾아내면 전부 맞출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주제문은 찾았어. 그 다음에 많은 유명한 소설가들인데 마크 트와인이나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come to mind 떠오릅니다. 이 부분이 문법적인 오류라고. 왜냐하면 하이픈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표현을 했었어? 컴마랑 똑같은 표현이니까 컴마야. 얘가 주어 동사야. 그럼 컴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지?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 지금 접속사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누구는 보이지? 주어는 보인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이 주어가 분사에 뭐가 된다?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접속사, 주어, 동사가 들어갈 자리에서 접속사하고 주어하고 둘 중에 하나만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동사는 동사로 남아있을 수가 없고 동사가 뭘로 고쳐져 있어야 돼? 분사로 고쳐져 있어야 돼. 그게 무슨 구문이고? 분사 구문이고. 그러면은 마크 트와인이나 헤밍웨이가 떠오르는데요 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를 coming to mind 라고 써야지 문법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는 문장이 되는데 동사로 잘못 표시해놨다라는 이야기야.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문법적 오류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치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혹시 시험에 이게 coming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아 그때 그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많은 유명한 소설가들이 have written 써왔는데 그들의 편집가들에게,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가로로 묶어버려야 되겠지. 부사 덩어리니까. 써왔는데 뭐라고 써왔냐면 대신 이제 has written의 목적어야. have written의 목적어. 뭐라고 써왔냐면 그들이 regretted, 후회하는데 뭘 후회하냐면 극단적인 길이를, 뭐에? 그들의 원고의 극단적인 길이에 대해서 후회한다 라고 써왔습니다. 다시 화살표로 연결시켜봐봐. 요렇게 화살표가 연결이 되지. 요약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들도 후회했대. 뭐에 대해서? 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만약에 they had more time, 여기서 had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이 튀어나왔어. 그들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뒤에 주절 표시해놔야겠지. 그들의 작품은 would have pp, if 주어 had 플러스 pp 형태이기 때문에 주절은 would have pp 형태가 나왔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맞춰서 잘 써놓은 표현이고, 그렇다면 그들의 작품은 아마 반 정도인데 길이가 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 나머지 윈스턴 처칠은 is supposed to, 기대가 되어지기를 have said, 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he could talk,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for a day, 하루 내내, 하루 동안에, 이 말의 의미는 하루 내내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야. 뭔만 있으면 가지고 5분의 뭘? 안내장만 가지고는, 즉 5분 전에 미리 통보만 받았다면 얘는 하루 내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필요한데 하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데 단지 5분만 말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준비하는데 하루 내내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윈스턴 처칠의 사례도 뭐에 관련된 이야기야? 요약이 어렵다라는 것에 관련된 설명이다라는 이야기지. 자, The Poet, 시인인데 에드윈 에링턴 로빈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shift, 전환했는데 쓰는 것인데 단편의 운문을 쓰는 것으로부터 뭘로 전환했다는 것이야? 긴 작품을 쓰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뭐 할 때? He got older, 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컴마 찍고 다시 ing니까 분사구문, 컴마 뒤에 나오는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말하면서. 나는 over 60 now, 지금 60살이 넘었다. 그리고 short poems, 짧은 시들은 요구하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The essence of writing, 글 쓰는 것의 본질은
이러한 개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말이지. 이건 가능해. 이건 왜 가능하냐면 자, 주어 동사가 나오고 that이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영어에서 정말 싫어하는 게 뭐라고? 이런 문장들을 제일 싫어한다고. 가운데 쓰이고 있는 이 접속사가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즉 and, but, or, so, for 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아닌 접속사가 뭐라고? 종속 접속사.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뭐라 부른다 했었냐면 복문이라 부른다 했었어. 복문을 극히 꺼리는 게 영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두 개인 게 보기 싫다는 거야. 그랬을 때 아까 여기서 봤듯이 접속사 주어 동사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접속사하고 주어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뭐가 나오는 것이고 분사구문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특별히 이 접속사가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 것도 가능하냐면 주어 동사 쓰고 컴마 찍고 여기에 삽입절 형식으로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게 가능해.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근데 이 동사가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이거나 아니면 사유동사일 때 그때만 가능하더라 이 말이야. 사유동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야. 생각하다가 뭐뭐 있지? think, 그 다음에 suppose, 내지는 imagine 이런 것들, guess 이런 동사들. 아니면은 믿다도 사유동사에 속해. believe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삽입절 형식으로 주절을 집어넣어버리고 종속절의 주어 동사를 분리시키는 게 가능하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그 문장이야. 이러한 개인들은 say 이야기합니다. that 다음에 the essence of writing is not putting words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 여기서 that을 빼버리면서 가운데 삽입절 형태로 동사가 무슨 동사니까 say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가운데 삽입절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은 자 이 본질인데 글쓰기의 본질을 이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그것은 is not 아니래. 뭐가 아니냐면 단어를 페이지 위에 옮겨 놓는 게 아니라 but 오히려 뭐란 이야기야? 요약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 왜냐면 주제문 찾았더니 뭐라고 써져 있어? 주제문에 요약하는 게 대부분의 작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건 요약 부분이라고. 요약. 근데 요약이란 말이 밑에 없겠지. 당연히 없겠지. 빈칸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명확히 떨어지는 답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빈칸에는 절대 똑같은 말은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슷한 문장을 찾아내면 돼. 요약과 비슷한 문장. 1번에 bringing thought out 그러면은 생각을 내빼는 것인데 into the open 어디로? 공개되어진 쪽으로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2번에 converting 바꾸는 것인데 뇌의 신호를 말로 바꾸는 것이다. 요약하고 상관없고 4번에 making the choice 선택을 하는 것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요약하고 상관없고 4번에 배우는 것인데 인식하고 지우는 것을 불필요한 것들을 이 말이야. 불필요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워버리는 게 뭐라고? 그게 요약이다 라는 뜻이니까 몇 번이 답이겠어? 4번은 답이 될 수 있고 5번에 사용하는 것인데 the resource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하는 거래. to deal with problems 그러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 이것도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쉽게 답은 구해졌지? 근데 요약이란 말이 없다고 잘 생각해. 대부분의 수능이 이런 식이라고. 요약이 들어갈 말인데 요약을 풀어서 쏘는 것이 답이야. 그게 뭐야? 불필요한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워버리는 것 이걸 답으로 찾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17번 가보자. 지금 선생님이 이 테스트부터 자세히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시험에 수능에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고. 테스트 수능 특강 영어 영역 편의 책 다 뒤져봐. 앞에서 안 나와 무조건. 실제 수능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졸라 나오는데 실제 수능 보면은 무조건 테스트 1, 2, 3야. 그러니까 뒷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자 17번 단어들 봐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17번에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자, be attributed to가 나왔는데 attribute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attribute란 단어는 A to B의 형태를 취한다. 무슨 뜻이야?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이때 동의어는 반드시 외우라고 해. ascribe라는 동의어가 있고 좀 어려운 단어에서는 impute라고 하는 동의어가 나오는데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attribute A to B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인데 이때 A 자리에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도 되고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도 돼. attribute의 경우에는 즉 나는 내 성공을 아버지의 탓으로 돌립니다 또 가능하고 나는 내 실패를 아버지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A 자리에 긍정 부정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물론 ascribe도 A 자리에 긍정 부정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impute는 부정적인 말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는 거야. impute가 동의어 찾기 시험 문제에서 등장한 적은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야 뭐 너희들이 보는 시험은 아니고 좀 더 어려운 시험에서는 동의어를 물어보는 시험에서 impute가 등장한 적은 있었는데, 근데 impute는 잘 봐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때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attribute A to B가 나왔는데 attribute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객관식 지문에 ascribe도 나왔고 impute도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뜻은 똑같아. 근데 A 자리에 긍정적인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답은 딱 하나야. 누가 답이야? 그때는 ascribe가 답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에서는 그 단어의 어감까지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attribute가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얘가 명사로 쓰였을 때 무슨 뜻이라고? 특성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이더라. characteristic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쓰이더라. 그래서 attribute가 명사로 쓰였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ttribution이라고 하는 명사는 탓으로 돌리기라는 명사가 되는 것이고, attribute 자체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특성이라는 뜻으로 쓰이더라. 이것도 정리를 해놔야 돼. attribution이 나왔으니까 부분에서. 자, 그럼 가보자. 자, 첫 번째 단어구나. 뭐지? 그 다음에 지금 월요일날 잘해야 된다 했었다. 월요일날 졸면 안 돼. 그 다음에 잡으면 빨리 일어나. 두 번째는 뭐냐면 perspective는 관점, 꿰뚫어서 보는 것이라는 뜻이지. spect가 보다라는 뜻이고 per가 관통을 의미하는 접두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cknowledge는 인정하다. 그 다음에 correlate into existence라고 쓰이지. 뭐 나왔어 또? into가 나왔어. into. A를 불러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야. 우리 시하고 똑같지.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야? 그 시인의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 불러서 존재하게 했다. 이 표현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야. correlate into existence. into가 나왔으니까 앞에가 변화하기 전, 뒤에가 변화한 후의 모습. 그래서 뭐가 존재하게 만들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였을 때 correlate into existence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야. 그 다음에 circumstance라고 하는 것은 상황. circum은 원래 원을 의미하는 접두어가 되고 stance라고 하는 게 서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서 있는 구조물들 주변에 서 있는 것들이 circumstance야. 그래서 상황 내지는 환경이란 말로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mprehend는 이해하다, effective는 실질적인, 효과적인이라고 해도 되고 뭐 영향력 있는 다 가능하고, contrary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과는 반대로, 그 다음에 neutral 이 단어 중요한 단어지. 무슨 뜻이야? 중립적인 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단어. take in은 무슨 뜻이고? 받아들이다. 그래? take in이 그 뜻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지금 EBS 책에서 나오는 take in의 뜻을 다 써줄 테니까 다 적어. 그러니까 왜 단어를 외울 때 선생님이 굳이 뭐 몇 가지 뜻으로 안 가르쳐 준 것들은 그냥 한 뜻만 외워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EBS 교재에서 총 5가지의 뜻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이건 적어놔야 되겠지. 첫 번째 take in은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직역해봐. 받아들였다는 뜻이야. 받아들였다. 가지고 왔다. 어? 내 안으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가지고 오면 무슨 뜻이 될까? understand의 의미가 되겠지. understand. 그래서 이해하다. 그 다음에 뭔가를 다이제스트하다. 이것은 뭐 섭취하다 내지는 소화시키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 뱃속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 3번에 accommodate 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어. 이건 무슨 뜻이야? 숙박시키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거거든. 그럼 내 집 안으로 받아들였다 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면 숙박시키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고, 네 번째 이 단어가 EBS에서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deceive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여.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해서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 말의 의미가 속이다, 사기치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게 deceive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다고. 누가? take in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속이다. 속이다. 다섯 번째로 subscribe의 의미로 쓰여. 이때 subscribe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뉴스페이퍼, 뭐 뉴스위크지를 테이크인 했다. 그러면 내 집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니까 정기 구독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다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빨리 써놔야 돼. understand는 이해하다. 다 할 거고, digest는 뭐라고? 소화시키다 내지는 섭취하다. 세 번째 accommodate는 무슨 뜻이라고? 수용하다 내지는 숙박시키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take인이 deceive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고. deceive가 무슨 뜻이라고? 속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ubscribe 무슨 뜻이다? 정기 구독하다 라는 뜻의 표현 5가지가 EBS에서 이용해 먹는 표현이다 이 말이야. 실제 뜻은 뭐 28개인가 있어. 근데 이 중에 5가지밖에 안 이용해 먹기 때문에 5가지만 정확히 외우면 돼. 알겠지? 여기서 take는 뭐야? 몇 번째지?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야. 그냥 원뜻으로 받아들이다 라고 여기서 해석한 것이고, instrument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나타내는 표현이지. 그 다음에 borrow 이것은 뭐고? 빌리다,
빌려주다는 영어로 뭐고? 렌드. 빌리다는 borrow. 차이는 뭐지? borrow는 몇 형식? 3형식. 렌드는 몇 형식? 4형식. 이 차이야. 그지? borrow는 몇 형식이라고? 3형식. 뒤에 목적 하나밖에 안 나오고, 렌드라고 하는 동사는 몇 형식이라고? 4형식. 이것은 빌려주다 했었을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주다 라고 하는 4형식을 취한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borrow하고 누구하고 차이, 이건 토익에서 잘 나오는 표현들이야. borrow하고 use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전화기 잠깐 빌렸어도 될까요? 했었을 때 can I borrow your phone이 맞아? 아니면 can I use your phone이 맞아? 네가 들어본 게 뭐야?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첫 번째로 들어왔어? Can I borrow your phone? 이런 표현 안 쓰는데? Can I use your phone? 이렇게 쓰거든? 왜 그러냐면 둘 다 빌리는 거 마찬가지인데 빌려서 가져가서 쓰는 경우에는 borrow를 쓰는 것이고 빌려서 그 자리에서 쓰는 경우에는 use를 쓰는 거야. 그럼 네가 전화기를 빌렸을 때 그 전화기를 갖고 너희 집에 가져가? 아니잖아. 그건 아니기 때문에 borrow를 쓰는 게 아니고 뭘 써야지 맞다고? use를 쓰는 게 맞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토익 시험 보면 막 튀어나와. 그러니까 토익 공부할 때 혹시라도 도움이 되라고 미리 가르쳐준 이야기고. 7번 봐보면 자 단어를 갖다 한번 비교를 해보자. Changes in economic development. 지금 이게 연결사 찾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에서는 이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왜냐면 A번을 놔두고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만 따지면 된다 했었지. 관계만 따지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자, 경제적인 발전에 있어서의 변화. 그 다음에 계속 연결되네. 정치적 조직에 있어서의 변화. 변열구조의 끝.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가치 시스템에 있어서의 변화인데 근데 in a society, 한 사회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의 변화들이 다 필요 없고 일단 중요한 건 변화들이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주어가 변화들이,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식해주는 말들에 불과한 것이고 탓으로 돌려주기를 뭐의 탓으로 돌려준다? 기술의 탓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기술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 A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러한 관점이 don't seem to acknowledge,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래. 그게 뭐냐면 기술이라고 하는 게 called into existence, 존재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asset of지, asset of는 일련의 란 뜻이고 여기다가 set에다가 particular만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돼. 특별한 일련의 역사적인 환경들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근데 그 역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하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러한 기술을. 그러면 A번 앞에서 변화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술이다. A번 뒤에서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역사적 환경이 더 중요한 것이다. 같은 이야기야, 반대 이야기야. 처음 반대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럼 A번에 들어갈 것은 뭐가 들어가야 돼?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역접의 연결사.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 한 문장도 한 단어도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다고. EBS 책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공부 끝나고 지금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없이 공부를 해놔야 돼. 내용 자체를 봤더니 내용을 이해를 잘해야 되겠지.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래. 근데 여기 딱 봤더니 기술이 존재하게 하는 건 뭐래? 일련의 역사적 환경들이래. 그럼 역사적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럼 같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뭘로 돌려놔야 된다고? 역접으로 바꿔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자, 사람은 반드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set of historical circumstance. 그러면은 일련의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이지. 그것이 만약에 one is to comprehend. if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문이 나와 있으면 be2 용법인데 이때는 무조건 의도야. 의도. 그래서 사람은 이해를 해야만 하는데 that set of historical circumstance야. 여기서 대신 접속사가 아니지 지금. 얘가 접속사라면 이 문장이 틀린 거잖아. 왜냐면 아까 위에서는 a set of인데 갑자기 set 앞에 어가 빠져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대시 접속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that은 set을 꾸며주고 있는 뭐야? 형용사일 뿐이야. 지시 형용사.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일련의 역사적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if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니까 의도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뭐뭐 하려면 이라고 해석해야 돼. 만약에 사람이 이해를 하려면 뭘 이해하려면 효과적인 관계인데 기술과 사회 사이의 효과적인 관계를 이해하려면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의 일련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핵심은 이거네.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뭘 이해만 한다는 것이야. 여기서부터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하는데 그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여기서의 확실한 주제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야. Contrary to popular belief,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과 반대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not 아닌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혹은 value free 뭐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가치 중립적인 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뭐냐? 자, 여기서 분명히 앞에 뭐가 보였으니까 not이 보였으니까 니네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게 뭔 구문이겠구나. not A but B 구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일단은. 근데 뒤에 봤더니 but이 없다라고 해서 당황할 게 아니고 얘가 뭐지? 세미컬런. 세미컬런은 뭐 의미라고? and but or so for 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의 의미로 쓰이는 게 세미컬런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미컬런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나 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기술은 명확하게 determines 결정하는데 사회 문화적인 구조를 결정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의 패턴인데 주어진 사회의 의사소통의 패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게 기술이 뭘 결정한다고 봤더니 기술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기술을 명확하게 결정하는데 사회 문화의 구조라든가 의사소통의 패턴을 갖다가 전부 다 결정해 버립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B번 뒤에 봤더니 갑자기 뭐가 나왔어? 서양 기술 이야기가 왜 나와? 이게 뭐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니까 등장하지도 않았던 서양의 기술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뭐가 들어갈 자리가 된다? 애시 관계가 들어갈 자리가 된다 라는 이야기지. 앞에는 없죠? 뒤에는 애시. 몇 번이 답이겠어? 몇 번이 답이다? 몇 번? 일단은 애시 관계에 속하는 건데 일단 however 역접에서 애시가 보여 안 보여? 애시가 안 보이지. 그럼 애시하고 똑같은 것은 애시는 어쨌든지 간에 요 말이나 같은 말이니까 요것이 같은 것이지 instead는 전환이니까 같은 말이 아니야? 아니겠지. 그럼 답은 몇 번이겠다? 1번이겠다 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서양의 기술은 계속해서 해보자. cannot be adopted. 채택되질 수는 없대. 뭐 없이는 채택되질 수는 없대. taking in. 받아들이는 거 없이. 면들인데 서양의 기술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 없이 at the same time.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들 없이는 그것은 채택되질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much more. 훨씬 더 이상인데 than the mere instrument. 단순한 도구야. 근데 그것들이 기대가 되어지기를 단순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입니다. They cannot be borrowed. 그것들은 차용되어질 수도 없고 뭐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bought. 구매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뭔 이야기지? 봤더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없이는 문화 없이는 채택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그 기술이 도입되어진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그 상황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만약에 이게 나중에 변형 문제들 보면 막 나오기 시작할 건데 변형 문제는 여기죠. that set of historical circumstances 여기가 빈칸으로 나왔던 변형 문제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변형 문제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이 나오게 된 사회 그 다음에 문화적인 배경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자, 18번 가봅시다. 18번 단어. 18번 보면 단어는 personal, 개인적인, 그 다음에 correspond to, 뭐뭐에 상응하다, 부합하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여기서는 쓰였는데 또 얘가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correspond with가 붙어있으면 누구누구와 서신왕래를 하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누구누구와 편지를 교환하다. 여기서는 상응하다, 부합하다. be based는 뭐뭐에 근거를 두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고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맵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굳이 외울 필요 없고 define는 정의하다, anxiety 불안감, 걱정 interpretation은 해석, vision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 통찰력 그냥 뭐 비전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이것도. 그 다음에 perceive는 인지하다, 지각하다라는 뜻이고 avenue는 원래 무슨 뜻이지? avenue? 이것은 길거리라는 뜻이야.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 길거리라는 뜻이라고. 길거리, 거리.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다고? 방안, 방법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자, 18번 가보자. 자, 문제 자체가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실제 복습할 때는 어떻게 복습하라고? 관계없는 문장 빼놓고 복습하는 게 제일 좋다고. 관계없는 문장 아예 지워버리고 복습해야 되겠다. 자, by very nature, 바로 그 성질에 의해서 이때 very는 형용사 very고 nature를 꾸며주는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very의 의미는 바로 그라는 말로 쓰인다는 것이야. 바로 그 본성에 의해서
시는 encourages, 격려하는데 주관적, 개인적인 반응을 갖다가 격려하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 푸는 방식이 뭐라고 했었어? 번호가 안 달려있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주제문과 1번, 주제문과 2번, 주제문과 3번을 각기 비교를 해봤을 때 글의 소재나 주제가 달라지면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주제문 대 1대1로 다 비교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뭔 이야기고 일단 소재는 시 이야기고 시가 주관적인 혹은 개인적인 반응을 격려한다 라는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만 나와있으면 다 맞아. 일단 1번에 시 나왔지. 시를 가지고 There is hope, 희망이 있는데 어떤 희망이냐? 이때 오브가 동격의 전치사 오브가 되고 희망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표현이야. 우리가 동격을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지. 예를 들면은 hope라고 하는 만약에 얘가 명사를 썼을 때 이 동격을 표시하는 방법은 that이라고 하는 동격절을 쓰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 전치사 오브를 쓰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오브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왔어? ing가 튀어나온 거야. 이 전치사에 걸려있는 동명사가 되는 것이고 children은 이 동명사에 뭐가 되는 것이고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야. 그렇다면 희망이 있대. 근데 어떤 희망이 있대? 그럼 이건 다시 얘를 주어로 해석해야 돼. 아이들이 having responses, 반응을 가질 거라는 희망이 있대. 근데 그 반응을 다시 꾸며주고 있지?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오게 되는 반응인데 그들 자신의 세계로부터 오는 반응. 그리고 또 그 반응들은 다시 여기서 correspond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come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나왔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그 반응은 correspond, 상응하는데 즉 부합되어지는데 부사는 가로로 묶어버려. in some way, 어떤 면에 있어서 뭐에 부합되어지는 반응이냐면 to가 나왔지. correspond to 여기 걸려있는 것이야. How others are thinking and feeling,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중이냐에 부합할 수 있는 반응을 아이들이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보이는 이 반응이 객관적 반응이야 주관적 반응이야? 주관적인 반응이지. 1번 맞아 틀려. 맞지? 전체적인 글의 주제문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내용이 바뀌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나 만약에 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is based on 기초를 두고 있다면 비판의 기초를 두고 있고 구조의 구조의 기초를 두고 있고 그리고 obligatory response 의무적인 반응에 그렇게 기초를 두고 있다면 there will be no room 여지는 없는데 기쁨을 느낄 만한 여지도 없고 그리고 그리하여 no learning 학습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은 그러나니까 역접이니까 내용이 바뀌긴 해야 돼. 근데 주관적 반응을 갖다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비판이나 구조나 그 다음에 의무적인 반응이래. 이건 주관적이야 아니야? 주관적이지가 않은 반응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그렇다면 기쁨도 없고 뭣도 없다 배우는 거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너가 국어 시간에 이렇게 배우잖아. 윤동주 내가 선생님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의심했던 게 뭐냐면 윤동주 이 새끼가 진짜 독립시인 맞아? 이거야. 저항시인 맞아? 이 새끼 연애편지 쓴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자꾸 했던 거야. 응? 왜냐면 너가 윤동주 시를 보면 그게 어떻게 이게 저항시야? 말이 안 되지. 연애편지지. 근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놈으로 칭송받고 있단 말이야? 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식이잖아. 서정주라는 시인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지? 근데 훌륭해? 훌륭해, 안 훌륭해? 선생님이 유일하게 대학 동안에 데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데모 주동을 해갖고 쫓아버린 적이 한 번 있었던 게 서정주야. 응? 내가 기숙사 자율회장을 할 때 선생님이 살던 기숙사가 810명이 살아. 근데 810명이 살던 기숙사인데 거기서 600명 정도가 서울대 애들이고 나머지가 다 연고대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화요일 날마다 교양 강좌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라도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교양 강좌를 한다고. 유명한 사람 많이 봤지 뭐. 그때 고건총리도 그 자리에 왔었고. 그래서 서정주가 온다 했었을 때 내가 우리 그 기숙사 그 애들을 전부 다 앞에 세워가지고 띠를 만들었어. 20줄로다가 띠 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어. 그래갖고 쫓겨났거든 서정주가 거기서. 왜냐면 서정주가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훌륭한 사람으로 배우지. 그 사람이 일제시대 때 일제 찬양하는 글 썼고 박정희 시대 때 유신 찬양하는 글 썼던 사람인데 문필력을 그렇게 이용해 먹었던 사람인데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해갖고 나는 너한테 배울 게 없다 이렇게 표지를 걸고 내쫓아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돌아가셨어. 그때 좀 후회했지. 미안하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이야기야. 계속해서 뭔가 유명한 사람이 비판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시의 구조가 이걸 어떻게 뭐 몇 행은 뭐가 돼 있다 이런 것만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의무적인 반응
이건 이렇게 봐야 돼. 윤동주가 말하는 서시에서 별은 뭐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 반응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약간 반대로 하는 이야기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야. because 때문에 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there is no roadmap. 로드맵은 없다는 거야. 지침서는 명확하게 defined, 정의가 되어진 defined가 있어 P형틀 앞에 나와 있는 로드맵을 꾸며주고 있는 표현이고 어쨌든 분사라고 하는 것의 품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분사를 꾸며주고 있는 품사는 뭐가 맞고 부사가 맞고 그래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진 그러한 로드맵은 없습니다. as2는 전치사야. 뭐뭇에 관해서 방법인데 이해하는 방법에 관해서 시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진 로드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독자에게 혹은 청중들에게 혹은 선생님에게도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시가 뭐다?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진 로드맵은 있다 없다? 없다. 같은 이야기 다른 이야기? 같은 이야기. 4번에 시는 시작했습니다. 노래로서.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여전히 very much sung, 매우 많이 불리워지는데 비록 그것이 일반적으로 읽혀지는데 조용히 읽혀진다 할지라도 불려진다라기보다는 얘는 지금 시에 대한 감정, 주관적인 감정 이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얘가 몇 번이 틀린 것이야? 4번이 틀린 것이야. 얘는 시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글인데 갑자기 시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올 자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만약에 각기 다른 해석이 허락되어진다면 그리고 사실 encouraged, 장려가 되어진다면 만약에 시인의 비전이 can be perceived, 인식되어지기를 더 많은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인식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시라고 하는 것은 can be 될 수 있는데 우리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방법이지? 더 넓고 더욱더 고차원적인 생각의 과정으로 가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요? 그래서 이건 시에 대해서 독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주관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반응을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4번만 시가 어떻게 출발되었느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것은 4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이제 19번이네. 너희들이 계속 좋아하는 순서 찾기 문제지. 순서 찾기 문제 이제 좀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그 방학부터 계속 했었는데 항상 어떻게 하지 말아 했었지? 니네들이 순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BAC가 올바른 순서다라고 해서 BAC를 찾지 말라고 밑에 지문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보고 일단 A번하고 B번의 순서가 명확히 정해놓으면 답은 다 보인다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때 단서를 찾을 때는 어떤 단서라고 전부 다 문법적인 단서를 보고 순서를 정확히 정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이야기야. 자, 9번 가보자. 9번 단어 19번. 먼저 given 나왔지. 동의어가 뭐라고? considering 이 동의어야. 뭐가 동의어? considering 뭐뭇을 고려하자면 이거하고 똑같은 게 given이란 단어가 되고 그 다음에 genetic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이란 뜻이야. personality는 성격, determine은 결정하다. 그 다음에 relevant는 뭐뭇과 관련된 동의어 다 써놓으라 했었지. relevant 그 다음에 pertinent 작년에 EBS 책에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 pertinent하고 동의어다. 어쨌든 뒤에 보면 나와 도표편에. relevant가 관련된 적절한 이란 뜻이고 pertinent도 관련된 적절한 이란 뜻이야. characteristic 아까 attribute가 명사로 썼을 때하고 동의어가 되고 extreme은 극단적인 이란 뜻이야. position은 입장, 위치 이란 뜻이고 regarding 뭐뭇에 관해서 genetics 유전학 그 다음에 primary는 주요한 그 다음에 regardless of 이거 동의어 다 써놔야 되겠다. 그지? irrespective of 뭐뭇과는 상관없이 그 다음에 without regard to 전부 다 뭐뭇과는 상관없이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 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외워놓고 있어버리면 돼. regardless of, irrespective of, without regard to 이런 것들은 다 암기하고 있자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자, 가자. 19번. 우리 독서실이 저기 보니까 좀 건조하지 않아? 그지? 독서실이 건조하니까 쉬는 시간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하고 쉬는 시간에 공부 안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평상시 그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건조하면은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뭐가 문제가 생기지? 눈이 빡빡해져. 눈이 빡빡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학원의 면적에 비해서 이 온풍기나 아니면 이 지금 달려있는 시스템 그 에어컨 자체가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아. 그래서 공기가 꽤 없을 거야. 이게 굉장히 건조할 거야. 그래서 가습기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차 마시거나 둘 중에 하나지.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지금이 하루에 2리터 정도씩 마셔야 된다 하잖아. 그러면은 그 몸에 노폐물이 싹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졸라기 어렵더라. 근데 일단 물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잠이 오는 것은 무조건 이겨내야 돼. 잠이 오는 것은 내가 정 마지막 안 되면 뭐라도 쓰라고? 약물 복용이라도 하라고요. 정 안 되면 약물 복용까지라도 해서 잠을 다 이겨내야 돼. 잠을 많이 자고 싶으면 죽으면 돼. 계속 자니까.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기 싫으면은 일단은 전부 다 계속해서 깨어있을 정도로 캐라 이 말이야. 자, 이 문제 풀어보자. 뭔가 가로가 많이 나왔으니까 귀찮지. 가로가 많이 나왔을 때는 가로를 무시해버려. 가로를 무시해서 딱 좋은 자리에 앉으니까 참 졸리는 거예요. 자, 기분 고려해보자면 최근의 발전들이야. 뭐에? 유전적인 연구, 유전학 연구에 있어서의 발전을 고려해보자면, 그리고 그 테스팅에 있어서의 발전을 고려해보자면, 문제인데, 질문인데,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personality, 그러면은 성격이라고 하는 게 결정되어지는데, 유전적으로 결정되어지는지, 즉 다시 말해서 본성이 그런 건지, 아니면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인지, 즉 양육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이야. 여기서 주어는 the question이 주어가 되지. 그 질문은 is highly relevant. highly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면 highly가 맞아요, high가 맞아요. 이게 시험 문제의 출제 포인트고, high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고도가 높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인데, highly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매우, 두 번째 매우 좋게 라는 뜻이 있어. 뭐하고 뭐가 있다고? 매우, 두 번째 매우 좋게. 그럼 이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라는 뜻이야. 뭐에 적절해? 스포츠와 육체적 활동의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설마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만약 나한테 출제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거 출제해버려. 여기다가 스포츠가 맞을까요? 스포츠가 맞을까요? 이런 거 나오겠지. 내가 낸다면, 그러니까 내가 내면은 뭐 1등급이 한 60 몇 점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게 스포츠가 맞냐, 스포츠가 맞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왜냐면 스포츠란 단어가 뭐야? 스포츠. 무슨 뜻이야? 얘 일단 뭐 물어보자. 얘 품사가 뭐야? 아니, 그 전에 물어보자. 이런 단어 있어? 이런 단어 본 적 있어, 없어? 스포츠. 이런 단어가 있어. 얘가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과시하다, 자랑하다 라는 뜻이야. 스포츠가 무슨 뜻이라고? 과시하다, 자랑하다 라는 뜻이라고. 그럼 우리가 아는 축구, 배구, 농구는 원래는 뭐지? 스포츠야, 스포츠. 이게 스포츠인데, 자, 이게 뒤에 professionals 라고 하는 뭘 달고 나왔어? 명사를 달고 나왔다고. 그럼 영어에서는 명사 구조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명사 구조가 나오는 경우에 앞에 명사는 명사가 아니고 얘는 뭐다? 형용사다. 그래서 뭘 빼야 된다? s를 빼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s를 빼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예. 별로 시험 나오지는 않게 보이지, 딱 봐도. 근데 굉장히 어려운 그 문법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해석이랑 스포츠로 해석을 해야 돼. s를 빼고 나왔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우 적절하되 스포츠와 신체적 활동의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단서를 찾아보자. 일단 문제 제기가 됐지. 성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본성 문제냐 아니면 양육 문제이냐에 대한 논쟁이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 주제문이 된다 이 말이야. 자, 1번 봐봐. 게다가가 나왔어. 게다가. 자, 요것이 이제 문법적인 뭐가 된다고? 단서가 된다고. 얘가 무슨 연결사? 첨가의 연결사. 그럼 요 뒤에 나와 있는 말과 앞에 나와 있는 말은 같은 말이 나와야 돼? 다른 말이 나와야 돼? 같은 말이 나와 있어야 돼. 같은 말이. 그러니까 A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문장을 찾으면 그 앞에 위치하는 게 뻔하다고. 누구 때문에? 모어버 때문에. 모어버가 뒤에 빠지고 앞에 비슷한 말을 또 한 번 써주는 것일 뿐이라고. 그래서 게다가 몇몇 연구는 보여주고 있는데, 비록 우리가 아마 유전적으로 predisposed, 경향을 갖추고 있지만, predisposed는 어떠한 습성이 있다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게 predisposed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유전적으로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데, have,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환경도 영향을 끼치는데,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여주는지,
이러한 성격들을 보여주는지 마는지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데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A번 봐봐. A번에 일단 문법적 단서는 뭐가 나왔다고? 첨가 연결사가 나왔다고. 내용 봐봐. 환경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다? 유전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럼 A번 앞에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환경도 중요하고 유전도 중요하다. 이 말이 나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한다면은 게다가 중요합니다 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유전도 중요합니다. 말이 안 되고 환경도 영향을 끼치고 유전도 영향을 끼칩니다. 게다가 이런 연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첨가 연결사는 같은 내용이 양쪽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럼 A번 봐봐. 비록 이러한 이슈가 여기서 문법적 단서는 이러한 이슈네. 이슈. this 이슈네. this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을 건너뛴 표현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this가 받고 있는 말은 바로 앞 문장에 있어야 돼. 여기서 이슈라네. 이슈가 무슨 뜻인데? 논쟁이란 뜻이네. 그럼 이 논쟁은 주어진 문장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러면 B번이 문장이 맨 앞이네. 단서를 찾아버렸네. 이러한 논쟁이 has not been studied. 연구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스포츠와 운동의 psychology. 그러면은 심리학 그 자체에서 연구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psychological research, 심리적인 연구는 보여주고 있는데 둘 다 that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가 뭐냐면 personality has a genetic base. 자, 성격이라고 하는 게 유전적인 베이스, 기본을 가지고 있는데 60%까지. both A and B지. and that. 그리고 또 it is influenced. 그것은 영향을 받는데 by learning. 학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야, 환경이야? 환경이지. 그 둘 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대. both extreme positions. 둘 다의 극단적인 입장들은 근데 뭐뭇에 관해서 nature, 본성이냐 versus는 뭐뭇 대란 뜻이지. 본성 대 양육에 관련된 극단적인 두 가지 입장은 그렇다면 are false, 잘못된 것입니다. 유전학은 그리고 환경은 determine, 결정하는데 one's personality.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B번은 일단 단서는 this issue가 단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 둘 다가 성격을 결정한다. 그러면 A번하고 B번하고 순서 정해봐. 누가 먼저지? B가 A번 앞에 등장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B가 A번 앞에 등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게다가 B는 문장의 맨 앞에 있어야 된다. B가 문장의 맨 앞에 있고 A보다 다 앞에 빠졌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C번 순서만 정하면 되겠네. 10번 갔더니 스포츠와 그리고 엑서사이즈 사이컬러지 그러면은 운동의 심리학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데 주요한 관심을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력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와 운동의 과학의 전문가들이 can influence,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 성격의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gardless of, 그러면 뭐뭐건 상관없이 역할인데 유전학의 역할인데 성격에 있어서 유전학의 역할과는 상관없이. 그럼 10번 어디 나와야 돼? 문장의 끝에 나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겠어? 2번이 답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해했지? 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 문장을 가봅시다. 20번 답었더니 리테일은 무슨 뜻이고? 소매의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supplies는 무슨 뜻이고? 용품, 물품이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표현이고? 지역의라는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ire, 고용하다라는 뜻이고 nowadays, 동그라미 쳤나요? nowadays는 한 단어로 고치면 뭐가 되지? since. 뭐라고?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의미로 쓰이는 게 now that 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djust는 무슨 뜻이고? 조정하다, 조절하다 라는 뜻이야. attract는 끌어당기다,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고 in an attempt to do, 뭐뭐을 하기 위한 작정으로 sit out 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기를 기다리다. 끝까지 앉아있다는 뜻이거든. sit out. 바깥에서 앉아있다는 뜻이야. 그대로 직역하면. 뭘 보러 갔는데 바깥에서 앉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야. 그 다음에 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고객, unsure는 확신하지 못하는, 올드타이머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참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자, 가봅시다. 요것은 좀 더 쉬울 거야. imagine, 상상해봅시다. A small business, 그러면은 자, 작은 사업단체를 상상해보자.
in a retail market, 소매점에 있는. 근데 여기서 one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a small business를 받고 있는 표현이고, 그 사업체는 뭐냐면 that sells, 팔고 있는데 공구품을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공구품을 팔고 있는 작은 사업체 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뜻이야. Business seems fine. 거래가,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꾸준했습니다. 뭐 할 때까지? 어느 날 they suddenly slump. 그들이 갑자기 슬럼프를 겪게 될 때까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내용 자체는 크게 뭐 보여주는 건 없고 한 작은 사업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번 he, 얘는 일단 첫 번째 문장에 처음에 나올 수는 없어. 2번은 답에서 제외. 왜냐하면 he, 그가 라고 하는 뜬금없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의 정체가 나온 다음에 나와야 돼. 그렇지? 갑자기 일반 명사도 나오기 전에 대명사가 나오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일단 단사 하나는 문장에 처음에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는 재빨리 배우기 알게 되었는데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having a hard time,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뭐 때문에? 지역의 advertising, 광고의 침체 때문에. No one, 그 어떠한 사람도 is hiring them,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So, 그래서 they have a reduced need, 그들은 가지게 되었는데 감소되어진 필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공부품에 대해서 이 말이야. A번에서 단서는 뭐냐면 그래픽 디자이너들이지,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 게 A번의 단서가 유일하다 이 말이야. 그래픽 디자이너가 마이너스구나 라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now that 무슨 뜻이라고? since. 근데 이거 이제 뒤집어지게 시험에 나오려면 여기서 대시 생략 가능하다는 거야. 누가 생략 가능하다고? 대시. 그러니까 now만 튀어나와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뭐뭐이므로 라는 말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도 또 있더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때문에 그 소유주가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는 adjust, 조절했는데 그의 가격을 하향으로 내려 아래쪽으로, 이 말이면 가격을 깎았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판매를 갖다가 attract, 부추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limit his own ordering, 그의 자신의 주문을 갖다가 제한했습니다. in an attempt to, 시도로서 sit out,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슬럼프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로서. 그래서 he is able to do, 그는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꾸었기 때문에, 그의 고객들과 가꾸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B번의 첫 번째 문장 봐봐. 그가 이제 이해를 했으므로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게 몇 번이고? A번이고, 문제점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했다. 그것이 B번이기 때문에 A번하고 B번하고 순서를 정하면 누가 먼저야? A가 먼저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이해했다. B가 뒤에 나와야 돼. 그러면 A번 뒤에 B가 붙어 있어야 될 것이고, 답은 그러면 C, A, B겠지. C는 보나마나 맨 앞이지. 왜 맨 앞일까? A번의 he의 정체가 안 보이니까. 지금 분명히 A가 B보다 앞이라는 것은 확실해, 이 상황에서. 근데 A번에서 뜬금없이 he가 등장했는데 he가 누군지 알아 몰라, 우리가? 몰라. 그 he의 정체는 어디 나오겠다? C번에 나오겠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순서는 C, A가 답이겠지. 자, 10번 봤더니 소유주가, 얘가 he네. 그지? 그 소유주가, 근데 걔는 has been standing behind the counter, 계산대 뒤에 계속 있었는데 for years, 수년 동안 뭐 하면서 있었대? talking, 이야기하면서 to his client, 그의 고객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watching, 보면서. watch가 무슨 동사?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그 고객들이 select product,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근데 그 소유주가, 아직까지 주어는 누구밖에 없고, 더 소유주, the owner, 얘가 주어고, 그 소유주가 is unsure, 확신하지 못했는데, what has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picks up the phone, 전화기를 들고는, 그리고 calls, 전화를 해봤는데, a few of his old timers, 그의 옛날 고참들 몇 명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순서가 10번이 제일 앞이라는 것은 당연히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럼 20번까지 받고 21번. 21번에 라디오 청취자가 오디언스고, 그냥 청취자라고만 해도 돼. purchase라고 하는 게 구매, be traced to, 무엇을 거슬러 올라가다. trace가 원래 추적하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걸 수동태로 쓴다면 추적을 당하다, 즉 거슬러 올라가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은 방송, 액트, 이거 조심해야 돼. 액트가 행동하다라는 뜻의 표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명사로 썼을 때 법령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커머셜, 상업우라는 뜻이고, 프리어 투, 프리어 동그라미. 얘가 무슨 비교급? 라틴어 비교급. OR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라틴어 비교급이라고 하더라. 라틴어 비교급의 특징은 뒤에 접속사 되는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전치사 to를 쓴다. 그래서 이 to가 전치사 to라는 걸 기억해야 돼. prior to. 라틴어 비교급의 prior이기 때문에 뒤는 전치사 to를 쓰는 것이다. 그다음에 be bound to 부정사는 무슨 뜻이고?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즉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은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게 be bound to 부정사. transmit가 보내다라는 뜻이니까 transmission. 이건 보내는 것, 전송이라는 뜻이고. 테일러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할 때는 명사로서 뜻은 무슨 뜻이야? 맞추다라는 뜻이거든. 맞추다, 짜 맞추다. 근데 여기서 테일러라고 하는 게 동사로서 했을 때는 짜 맞추어서 만들다라는 뜻이야.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서는 커스터마이즈라는 표현이 있거든. 커스터마이즈. 이게 맞춤 제작하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야. 커스터마이즈하고 똑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딜리버는 여러 가지 뜻이. 첫 번째 배달하다. 두 번째 출산하다. 세 번째 연설하다 있었을 때 deliver a speech, 연설하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야. 그래서 deliver는 넘겨주다, 인도하다 라는 뜻이고 sector는 부분, 분야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자, 21번 부분을 보면 21번은 좀 별표를 쳐놔야 돼. 작년에 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21번 자체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주는 지문이야. 자, 보면 The most attractive audience, 가장 매력적인 청중인데 어드버타이저스, 광고주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매력적인 청중은 24살에서 35살 먹은 여자들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were regarded, 간주가 되어지기를 as having,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the largest disposable income, 가장 많은 disposable 무슨 뜻이야? 처분 가능한 이라는 뜻이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간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tended to be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는데 the purchase, 구입인데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 제품들의 구입, 즉 빠르게 변하는 소비 제품들의 구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단서를 찾아야 돼. 지금 문장 껴넣기 문제는 여기서 단서를 찾거나 아니면은 정말 자신이 있으면 요걸 안 보고 밑을 그냥 해석해 봤을 때 갑자기 글의 흐름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만 찾으면 된다는 것이야.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익숙해지기 나름인데 6월달이나 9월달 모의고사 때까지는 일단 단서 찾는 연습을 해봐. 여기서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 찾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빨리 풀고 싶으면 아예 주어진 문장을 보지 말고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해봐. 그러면 분명히 갑자기 글이 탁 바뀌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 부분이 무조건 답인데 일단 여기서 단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광고주들이야. 광고주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청중이 또 24살에서 35살 먹은 여자들이래. 얘네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이지.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한번 가보자. The growth of radio, 라디오의 성장이야. 영국에서.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90년에 자 방송 법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말이야. 방송 법령, 법이 있으면 법 밑에 있는 명령을 법령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액트가 그런 뜻이라고. 근데 그 방송 법령은 허락을 했는데 상업적인 라디오를 갖다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가 뭐 하는 걸? 타겟을 두는 것인데 특정한 청중들에게 타겟을 두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말이야. Prior to this, 이거 이전에는 commercial radio stations, 상업적인 라디오 방송국들은 were bound to, 뭐뭐 할 수밖에 없었는데 provide,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in their transmission area, 그들의 전파가 방송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해봤더니 아직까지 25세에서 35세의 여자들, 두 번째 광고주들 이야기가 아직 들어갈 자리는 아니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3번에 이것은 만들었는데 라디오 방송국이 보다 덜 매력적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광고업자들에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누가? 광고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그 광고주들은 원했는데 타겟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특정한 청중들에게만 타겟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Following the 1990 Act, 1990년대 법령을 따라서
라디오 방송국들이 began to tailor, 짜 맞추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생산품을 유혹하기 위해서 특정한 청중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근데 그 특정한 청중들은 could be delivered, 전달받을 수 있는데 광고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특정한 청중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방송을 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왔네 이제. 광고주, 특정한 청중들 이야기가. 그 다음에 4번 뒤에 봤더니 unsurprisingly, 놀랍지 않게 this was the audience, 이 사람들이 청중이었대. 갑자기 this가 받고 있는 게 이 앞에 있냐 이 말이야. this가 받고 있는 것. 이 사람들이 청중들이었는데 그 청중들은 most commercial stations, 대부분의 상업적인 방송국들이 타겟으로 두고 있었던 청중들이었습니다. 짜 맞추면서 그들의 프로그램을 뭘 포함해서? 뉴스를 포함해서 이러한 분야에 짜 맞추면서. 갑자기 디스가 받고 있는 표현도 바로 앞 문장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광고주들 이야기, 그 다음에 특정한 타겟들 이야기가 다 나온 다음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몇 번이 답이겠어? 4번이 답이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as more radio stations, 더욱더 많은 방송국들이 came on air. 여기서 come on air 무슨 뜻이야? 방송하게 되다. 방송이 되어짐에 따라서 그것들은 타겟을 두기 시작했는데 각기 다른 청중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더 넓은 범위의 광고주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았던 단서들, 첫 번째 광고주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계층들인데 24세에서 35세 계층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광고주의 등장에 나왔던 것이 2번, 3번 뒤에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 맞추기 시작했다가 3번 뒤에. 근데 3번에서 뭐가 나왔어? 이 광고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특정한 청중들을 끌기 위해서 그들의 생산품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청중들이 누구냐? 4번은 주어진 문장에 나와 있는 청중들이다. 4번 뒤에 맞더니 이 청중들이 바로 청중들인데 대부분의 방송국들이 타겟을 뒀던 청중들은 여기 나와 있는 24세에서 35세 먹은 여자들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4번이 정확한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해했어? 네. 자, 같은 식의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자. 22번 봐봐. dummy subject. 이게 무슨 뜻이야? 원래 dummy가 무슨 뜻이야? 멍청한 이라는 뜻이거든. 멍청한. 멍청한 주제, 멍청한 주어래, 멍청한 주어. 멍청한 주어가 뭐야? 가짜 주어라는 뜻이야. 가주어를 갖다가 영어에서 dummy subject라고 표현하더라. 이 말이야. 가주어. 형식상 주어, 그걸 빼고 그냥 가주어라고 알고 있으면 돼. 혹은 비인칭 주어도 형식상 주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형식상 주어라고 하는 것은 가주어하고 비인칭 주어를 다 합해서 형식상 주어라고 불러. 뭐라고? 가주어하고 비인칭 주어도 마찬가지로 뭘로 부른다고? 형식상 주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행위자 내지는 원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건 진술, 그 다음에 causative agent. 애들이 이걸 잘 바로바로 연결을 못 시켜. cause가 뭔가 무엇을 유발하다. causal, 이 cause의 명사 형태. cause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원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causal, 그러면 이것은 인과관계의라는 뜻이야. 인과관계의. 요것의 명사 형태가 causation. 요것은 무슨 뜻이라고? 여기 명사가 아니구나. causative. 형용사로 다시 나왔구나. causative agent. 그럼 이것은 원인이 되는 행위자라는 뜻이라고 해. reflect라고 하는 것은 반영하다. 근데 reflect가 반영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있었지. reflect에 뭐가 붙어 있으면? on이 붙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것은 심사숙고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더라 라는 것도 기억하고, quality는 질 내지는 특질, refer to는 언급하다. 중요한 건 refer까지만 언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refer to까지, 타동사 덩어리인 타동사 구야, refer to까지 써야지 언급하다라는 뜻이더라 라는 뜻의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단서를 또 찾아보자. 조지 문장에서 Unlike Romance languages that allow the statement is raining 이라고 써있지. 달리 로마의 언어인데 그 언어는 허락하는, 뭘 허락해? 진술인데 is raining 이라고 하는 말의 진술을 허락하는 로마어는 달리 The English speaker,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invent,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형식상의 주어를 말하기 위해서 it is raining 이란 말을 하기 위해서 형식상의 주어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럼 이 문장에 들어갈 자리는 형식상의 주어를 만들어내야만 했던 이유가 있겠지.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 앞에 들어가도 되겠지. 그 앞에. 그러니까 갑자기 형식상의 주어가 등장하는 자리만 찾으면 돼. 형식상의 주어가 들어갈 자리.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나왔지?
로마어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앞에 로마어 이야기가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자, 가보자. 생각이 있는데, natural happening,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occurrence, 어떤 사건의 발생 따위는, 그것은 is not as familiar or acceptable, 똑같이 익숙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한테? 미국인들에게. 앞에 as가 나왔으니까 방금 똑같이라고 해석했고, 뒤에 또 as, 똑같이, 뭔만큼이나 똑같이, 그것이 중국인이나 많은 다른 서양이 아닌 나라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만큼이나 자연적인 사건 발생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익숙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do not just occur, 단지 발생하는 게 아니고 혹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부분이지? not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왔고 세미컬론이 나와 있는 것이고 사건들은 요구하는데 a cause, 원인을 요구하고 혹은 동인을 요구합니다. 근데 that, 그것이 뭐냐면 can be held responsible, 책임이 지어질 수 있는 원인을 요구하는 게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서양인들의 생각에서는. 됐지? 그 다음에 Americans are not satisfied with, 미국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는데 진술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발생의 진술에. 언제까지? 그들이 determined, 결정할 때까지는. Who is responsible? 누가 책임이 있냐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때까지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진술에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했거나 혹은 누가 유발했는데 그것이 행위적으로 유발했거나 이런 것들을 알기 전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진술에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Where there is smoke, 연기가 있는 곳에 there is a fire, 그러면은 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하는데 각각의 이펙트, 영향력 혹은 사건이 has a causative agent, 원인이 되어지는 행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갑자기 형식상의 조 나오면 되는데 안 되지 지금.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아니겠지. 영어 언어는 이 말이지. 영어는 갑자기 이제 영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반영하고 있는데 뭘 반영하고 있어? 이러한 특질인데 미국인들의 사유, 생각들의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4번 뒤에 예를 들자면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 다르겠지 뭐. 4번 뒤에 봤더니 예를 들자면 in English, 영어에서는 원, 사람은 cannot refer to, 언급할 수 없는데 a natural occurrence of rain, 비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 없이는? without a subject, 그러면 주어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냈다고? 형식 주어를 만들어냈다고. 몇 번이 답이겠어? 5번이겠지. 더 이상 번호도 없어. 여기가 마지막이지. 영어라고 하는 언어에서 사람은 언급할 수 없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인데 비가 발생했던 일을 갖다 언급할 수 없대. 뭐 없이는? 주어 없이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어하고는 달리, 로마어는 is raining 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로마어하고는 달리 영어에서는 반드시 뭘 만들어냈어야 됐다? 형식 주어를 만들어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it, 그 it은 이것이 또 두 번째 핵심이지. 명사가 처음 나올 때 플러스 명사로 나오거나 셀 수 없으면 그냥 명사로 나오고 그 명사가 다시 나왔을 때 쓰는 게 누구라고? 더라고. 그러면 더 it, 뭔 뜻이야? 그 it은 이란 뜻이거든. 이 앞에 뭐가 나왔다는 이야기야? it이 나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몇 번이 정확히 답이야? 5번이 정확히 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영어 진술에 있어서의 그 it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주는데 주어 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관되어지면서 행위자인데 그 동사의 행위자와 연관되어지면서 주어 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지? 네. 오케이.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22번 하나 더 풀자. 22번 보면은 23번 카피라이트. 이거 23번 문제 내가 별표 치라고 설날 특강 때 얘기했었지. 23번 문제 별표 엄청나게 쳐놔. 왜냐하면 지금 저작권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3년 전부터 EBS 책인데 그리고 실제 뭐 모의고사에서도 시험에 나왔었고 표절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도 있었고 플래기어리즘이라고 하는 단어인 표절이라는 단어도 수능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고 근데 얘는 지금 새로운 접근 방법이야.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상표권 침해 문제야. 저작권이 아니라 뭐라고? 상표권.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주제이기 때문에 요건 분명히 모의고사에 나오거나 아니면 수능에 등장하게 될 질문 가운데 하나야. 별표 10개를 쳐야 돼. 10개. 첫 번째 카피라이트는 저작권, 아키텍처럴, 건축물에, 그 다음에 엔터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다. 그 다음에 엔터가 들어가다라는 뜻일 때 무슨 동사야? 타동사. 뭔 동사라고? 타동사. 예.
enter가 자동사일 때 무슨 뜻이고? 시작하다. 그때 어떻게 쓴다고? enter into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는 시작하다. 들어가다라는 뜻일 때 enter는 타동사로 들어가다. public domain 그러면은 이것은 자 어떻게 써져 있지? 권리 소멸 상태. 권리 소멸 상태가 뭐지? 저작권이 일반적으로 기간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만들면 노래 저작권이 어떻게 되냐면 책의 저작권은 5년이고 그 5년마다 갱신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노래를 만들었다. 그 사람 사후 20년인가 그럴걸? 죽고 나서 20년까지 저작권 기간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근데 외국은 더 심하지 그게. 그래서 지금 마이클 잭슨이 갖고 있는 게 뭐지? 죽었지 마이클 잭슨도. 집 딸이 갖고 있나 그거? 그 비틀즈 저작권을 갖다가 마이클 잭슨이 샀잖아 돈 주고. 그래갖고 그걸 사고 그걸 갖다가 딸한테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그 가치가 가장 크게 그때 그 당시 죽고 나서 막 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저작권인데 권리가 소멸된 상태. 그러면 기간이 지나갖고 소멸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겠지. 그 다음에 ordinarily 보통 대개 란 뜻이고 exception은 예외 란 뜻이고 trademark는 상표. 이거 앞에서도 나왔었고 identify 식별하다 확인하다 violate 위반하다 distinctive 독특한 그 다음에 serve as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그 다음에 corporation 회사 오자가 하나 있으면 회사고 오자가 두 개 있으면 COO 그러면 협동이란 뜻이고 COR 그러면 이것은 회사란 뜻이고 그 다음에 advertise 광고하다 promote는 홍보하다 라는 뜻이야. 이 내용 잘 봐야 돼. 자 비록 건물이 보호가 되어질 수 있지만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가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들은 항상 비포토그래프드 사진이 찍어질 수도 있는데 허락 없이 만약 그 건물들이 can be viewed 보여질 수 있다면 from a public place 공공장소로부터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말이야. 자 내가 이렇게 생긴 건물을 갖다 하나 지어놨어. 신부동에 여기가 어디냐면 신세계 건너편에 지어놨다 생각해봐. 근데 요것이 이 건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내가 여기다 저작권 신청해놨어. 독특하게 건물을 지었으니까 내가 이거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건물을 다시 못 짓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야. 신청해서. 근데 이 건너편 장소에서 얘가 보여. 사진 찍는 거 허락돼 허락 안 돼? 허락된다고. 이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사진 찍히면 당하는 것 자체는. 자, 예를 들자면 public street 길거리에서 물론 이 저작권의 보호를 건물이 받는다면 건물 내부에서 찍는 건 안 돼. 근데 건물 바깥에 공적인 부분에서 찍는 것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 없더라 이 말이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지. 근데 when an architectural photograph 그러면은 건축 사진이 enters the public domain 이제 들어가는데 자 권리 소멸 상태에 들어갔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사진이 권리 소멸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freely 그러면 자유롭게 뭐 없이 허락 없이 누구로부터 소유주인데 저작권의 소유주인데 그 건물 자체의 저작권의 소유주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되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야. 요 말의 의미는 뭐야? 이 사진을 찍었어. 내용이 좀 어려워. 가만히 보면 어려워. 대충 해석하면 굉장히 쉽고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야. 이 사진을 찍었어. 일단 사진 찍으면은 건물 자체의 저작권의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더라. 어디서 찍으면? 바깥에 길거리에서 찍으면. 근데 이 사진이야 이제 이번에. 이 사진이 권리 소멸 상태에 처하게 됐대. 사진 자체에도 뭐가 있단 거야 그러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사진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진사라면 그 사람만 그 사진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 사진 자체가 권리 소멸 상태에 이르게 됐대. 저작권 기간이 지났대. 그러면 아무나 뭐 사용하는 건 상관없다고? 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누구의 허가 없이? 요 건물의 주인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해서 사진사의 저작권만 위반하지가 않는다면 사용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누구한테는? 건물 소유주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여기까지 했지? 응. 자, 그 다음에 그러나 there is one possible exception. 하나의 가능한 예외가 있을 수 있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외지. 만약 건물이 작용하기를 뭘로 작용해? 상표로 작용을 해버린다면 이 말이야. 건물 자체가 상표로 작용해버린다면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이 도움을 주는데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a product, 제품이나 서비스인데 팔리워지는 일반 대중에게 팔리워지는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줘버린다면 a photograph of it, 그것에 대한 사진은 아마 위반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상표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가 있대. 저작권법이 아니야. 뭘 위반하는 거라고? 상표법을 위반해버리는 거라고. 만약에 the photograph, 그 사진이 is also used, 또한 사용되어진다면 뭘로 사용되어 버린다면 상표로서 사용이 되어져 버린다면 이 말이야. 이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요 건물을 해놓은 건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건물 있지. 요렇게 눈 달린 건물은 전부 다 누구 거야? 본 적 있냐? 응?
얘 뭐야? 아, 누구나 관심 없구나. 굉장히 뭐 무서운 소리 하기 싫으니까 그냥 놔둬. 이런 건물이 있다 생각해봐. 근데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갖다가 이 자체가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어떤 메이커의 상표로 이 건물 자체가 사용되고 있대. 이 건물의 사진이. 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면 프리메이슨 상징이거든. 예? 근데 그렇다면 그것은 저작권 위반은 아닌데 뭔 법 위반이라고 이게? 트레이드마크 로스의 상표법의 위반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두드러진 피라미드 모양의 트랜스 아메리카 빌딩이래. 어디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걔는 지금 사용되어지기를 뭘로 사용되어지고 있대? 상표로서. For the Trans America Corporation이라고 하는 회사의 상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야. 그 건물 자체가. 그렇다면 using a photo, 사진을 갖다 사용하는 것인데 그 건물의 사진을 광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혹은 홍보하기 위해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혹은 서비스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could violate, 아마 위반해 버릴 수 있는데 트랜스 아메리카의 상표권을 위반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could be so,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은 상표권을 위반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인데 비록 그 사진은 was not protected, 보호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에 의해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에 의해서? 상표권에 의해서 침해를 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야. 즉 법은 두 개가 전혀 다른 법이라고 해. 저작권법에 의해서 얘가 침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법에 의해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버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렇다면 사진이야. A번 집어넣어보자. 사진인데 어떤 건물의 사진이야? 지금 여기서 건물 자체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이 건물이 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지금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1번 A번에 들어갈 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건물의 사진은 can be taken freely, 자유롭게 찍혀질 수는 있대. when, 뭐 했을 때? 그리고 when in the public domain, 권리 소멸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자유롭다는 거야. But 그러나 when the building, 그 건물이 뭐였을 때? 상표가 되었을 때에는 the picture itself, 그림, 그 사진 그 자체가 아마 사용될 수가 없을 수도 있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뭐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어? 여기 나왔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내지는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하고 3번 중에서 다른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들을 organize,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말이 이상하고 identify,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다른 제품으로 식별되어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왜 그럴 수가 없다고? 뭔 법 위반이니까 상표법 위반이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 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좀 어려운 내용이야. 정확히 정리해놔야 돼. 알겠지? 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는 수능 특강 독해편인데 독해편 2강의 문장 분석지를 분명히 내가 일요일날 30개인가만 해놓는다 했었는데 안 가져간 사람도 있을까요? 안 나와서 일요일날 여기 앞에 있으니까 앞에 가져가서 미리 예습을 해놔야 돼. 알겠지? 네, 오케이.